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마약을 구입한 뒤 미성년자와 함께 투약하고 성관계까지 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랜덤 채팅 앱을 이용했는데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투약과 성관계를 제의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옆에서 통화를 하던 남성에게 경찰관 2명이 다가갑니다. 가방에서 꺼낸 서류를 보여주고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마약류 혐의 부당을 체포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꿰어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려 했던 4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잡힌 곳은 경찰서.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왔던 남성은 마약 투약 혐의로 위치를 추적하던 경찰의 덜미를 붙잡혀 이곳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세운 남성의 차량에서는 필로폰 주사기 24개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4월에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서귀포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해서 조사를 이제 할 예정이었고요. 경찰은 또 우체국에서 남성에게 배송을 앞두고 있던 필로폰 1.18g도 압수했습니다. 4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남성은 이달 초 100만 원을 주고 택배로 마약을 구입한 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을 보고 여성인 척 가장에 접근한 경찰에게 동반 투약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줬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한테 마약을 판매한 판매자는 저희가 또 마약 수사대랑 협업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에 악용되온 랜덤 채팅 앱이 마약 투약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 중심 거리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삼각형 지붕의 작은 집. 오사카 코리아타운 역사 자료관입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 중심가에서 한 블럭 뒤에 위치한 역사 자료관입니다. 일본에서 개관한 코리안 역사 자료관으로는 도쿄와 우토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112제곱미터의 넓지 않은 공간에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100년 역사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눈에 띄는 것은 도쿄나 우토로 자료관과 다르게 무거운 식민지 시대부터 다루지 않고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시 기획입니다. 그런 그 무거운 역사부터 시작하면은 딱 숨이 막혀갖고 그 다음에 벌써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현재부터 해갖고 거슬러 내려가는 역사를 그래서 식민지 시대 이렇게 전시를 하자. 역사 자료관은 제주에 뿌리를 둔 자이니치 코리안들과 전문가가 한국과 일본 그 어느 쪽도 기록해주지 않는 자신들의 역사를 스스로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설립기금은 일본은 물론 바다 건너 제주에서도 모아져 모금 시작 9개월 만에 목표액인 우리 돈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제주와 오사카 사이에 연락선이 공식 취항한 지 100년을 맞아 4월 29일에 문을 연 오사카 코리아타운 역사 자료관은 개관 23일 만에 관람객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역사를 바로 알려는 일본인들이 멀리서까지 찾고 있습니다. 朝鮮の植民地時代からやってきた日本人のことっていうのがどうしても心とした韓国の方とかを接するとひるんでしまうんですけどもね勉強は続けていかないと歴史的なことという事実をねできるだけ知っていきたいという思いでおります。 최근에는 단체 연수나 관람을 희망하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今の若い方はすごく韓国とか文化食べるもの親しみ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年配の方はあまりまだ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ちょっとこの機会にいろいろ知っ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역사 자료관 설립 과정에서는 1920년대 제주도를 비롯해 조선인들의 집단 거주 사실을 기록한 행정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1928년 오사카시 사회부 조사과가 기록한 자료에는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과 인구, 세대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조선인 거리라는 뜻의 조센 맛지로 이름 붙여졌고 당시 조선인 인구가 475명으로 일본인의 2배를 넘습니다. 위치는 지금까지 제주인들의 첫 정착지로 알려진 이카이노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현재의 쯔루아시역 인근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당시 조선인을 고용했던 메리아스 공장의 이름과 위치도 정확히 기재돼 제주 사람들의 오사카 이주 역사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렵지만 아직도 일부 오래된 직사각형 모양의 연결된 집들이 남아있어 당시 조센 맛지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実際どこまで遡ることができるのかはこれまではっきりしてなかったんですよね。で改めて資料館を作るために歴史資料を見直すと1907年にはすでにそのヤマハツメリアスで働いていた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でヤマハツメリアスの場所がその行政文書でよく見ると分かったんですよ。 100년 만에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제주인들의 일본 오사카 이주. 다음 이 시간에는 일본에 건너간 이들이 어떻게 차별의 대상이 됐고 조국으로부터 외면받게 됐는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카에서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 한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만든 그림책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에 선정됐습니다. 당근이지라는 제목의 책을 쓴 구자읍의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작가들을 김하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얗게 당근꽃이 만개한 농촌 마을. 이곳에서 제주의 햇살과 바람을 맞고 자란 고운 주황빛의 당근이 그림책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나고 자라는 곳은 구자마을이야. 나는 오름과 바다 사이에 있는 밭에서 자라. 구자읍 해바라기 지역 아동센터 16명의 학생들이 직접 쓰고 그림까지 그려넣은 책 당근이지입니다. 학생들은 마을 어른들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구자 당근과 지역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모레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아이들은 마을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담아내며 나고 자란 마을을 더 깊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살아오면서 할 때는 그냥 우리 집, 우리 동네 이거였는데 솔직히 우리 구자 마을에 당근이 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그 당근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구자에 이런 자랑이 있다는 것을 책을 만들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책에는 어린이 작가들이 고향을 뿌리 삼아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는 어른들의 소망도 담겼습니다. 자기 마을이 예쁜 것도 알고 충분히 꿈을 꿀 수 있는 일을 하게 돼.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나고 자란 이 마을에서 많은 걸 이룰 수 있지. 라는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좀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가지고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자연과 더불어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작은 마을의 동네 여행 이야기가 전국의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5번째 공판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지지선언과 상장기업 협약식 일정들이 조율된 흔적들을 바탕으로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제출된 증거들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메모에 불과하다며 공소 사실과도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제주대 사범대학생이 포함된 시국선언 관련 임용 제외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1989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전국 사범대학생 180여 명이 10년 정도 임용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제주 사범대학교 학생 19명이 포함됐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환자 발생 집계가 기존 하루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바뀝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기존 하루 2차례 환자 수를 집계하던 것을 오늘부터 주 1회로 변경해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부터 주간 단위 집계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권 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복지시설이 자진 폐지를 신고해 제주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해당 복지시설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 신고를 하자 입소자 전원 조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행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학대 문제가 불거져 3차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데 강제 폐쇄가 아니라 자진 폐지할 경우 유사 사업을 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변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종인 무태상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해안가 갯바위에서 길이 약 1.2m의 무태상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무태상어는 백상아리 등과 함께 사람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종으로 최대 3m까지 자라는데 해경은 살아있는 상어를 발견할 경우 물 바깥으로 피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녀 관광객 2명이 이안류에 휩쓸려 표류하다 출동한 해경대원에 구조됐습니다. 중문해수욕장에서는 지난 2일에도 물놀이객 2명이 표류하다 구조됐는데 해경은 해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흐르는 이안류에 휩쓸리면 대각선 방향으로 헤엄쳐 빠져나오거나 수면에 누워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30회 프리다이빙 세계선수권대회가 오는 17일까지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제한 수역 경기로 잠수 시간을 기록하거나 이동 거리를 재는 등 4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